안녕하세요. 저는 아람들이 지킴이 봉사단의 성웅찬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6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들의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줄 주제는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은 어떤 전쟁이었을까? 1592년 선조 25년에 일본 도요토미 정권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발발하여 1598년 선조 31년까지 7년간의 전쟁을 임진왜란이라고 말합니다. 제2차 침략은 정류재란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에는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라는 뜻에서 조일전쟁, 임진년에 일어난 전쟁이란 뜻에서 임진전쟁, 일본으로 납치된 도공들이 도자기 문화를 전파하였다고 도자기 전쟁, 명나라에서는 당시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 외와 싸웠다 하여 상해 원조, 지금의 북한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임진조국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조선의 시대적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에는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 당파 싸움을 하였으며 당시 주도 세력은 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조가 일본의 행세를 보기 위하여 통신사를 파견하였습니다. 통신사 히데요시의 답서로는 정명가도로 명나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통신사로 파견되었던 황윤길과 김성일 중에서 황윤길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으며 김성일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선조는 동인의 김성일의 말을 듣고 전쟁 준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명나라와 일본의 시대적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명은 명락제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베이징으로 수도를 천도한 뒤 자금성을 건립하였습니다. 또한 널리 중화사상을 퍼뜨렸습니다. 그 후 조공무역으로 은의 소비가 급증하고 명나라는 안에서 부정부패가 생기고 밖에서는 난과 오랑캐들로 인하여 나라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100년간 지속된 전국시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하게 됩니다. 그 후 천주교와 총포가 들어와 일본은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진왜란의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592년 4월 13일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대가 부사진을 침공하였습니다. 부사진 참사 정발 장군이 싸우다가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1592년 4월 14일에서 4월 15일까지는 타대진성 첨사 윤흥신이 이틀 동안 싸우다가 전사하였습니다. 1592년 4월 15일에는 동네부사 송상현께서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하였습니다. 송상현 부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사의 가동한 싸워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리기는 어렵다라는 말을 하였는데요. 임진왜란에서 송상현 장군님의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1592년 4월 28일 신립장군 탕금대에서 배수진을 쳤다가 대패하게 되었으며 선조는 몽진을 결정하고 몽진 후 명나라에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부산을 지킨 세 인물을 기억하다. 첫 번째 건물인 윤공단은 윤흥신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그림은 정공단은 정발 장군님을 기념하기 위해 있었으며 송공단은 상현 장군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진 곳입니다. 조선의 반격. 육지에서는 곽재욱, 김시민, 김천일, 정문부, 권율과 같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의병들이 생겨났으며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님이 옥포, 사천, 한산도, 명량 등에서 우리나라를 지켰습니다. 진주성 전투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임진왜란 이후 영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조선에는 신분제 동료, 토지 황폐와 국가재정 궁핍, 문화재 소실 등이 일어났습니다. 신분제는 남성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문화재는 경복궁, 4대 사고 등이 소실되었습니다. 명나라는 임진왜란의 군대 파견으로 국력이 소모되었으며 재정이 손실되었습니다. 그 후 여진족이 세운 후금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일본은 반대로 문화 약탈을 통해 문화 급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하여 에도 막부 시대의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동네의 임진왜란 기억으로는 첫 번째로 충렬사가 있습니다. 충렬사는 임진왜란 때 외적과 싸우다 장렬히 순절하신 부산지방 순국선열의 영령을 모시는 곳입니다. 현재는 충렬사는 송상현 정발 윤신 장군을 비롯한 93위의 위패를 봉양하고 있으며 내년 5월 25일 부산 시민 모두의 정성을 모아 재앙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충렬사 본전에는 89위를 모시고 있으며 의열각에 4위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총 93위를 모시고 있습니다. 의열각에서는 순국하신 의녀들의 사랑으로서 기와장으로 외적과 싸운 2명의 의녀와 정발장군과 송상현 장군의 애첩을 모시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사이가도난이라는 비석의 뜻은 싸워서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비켜주기 어렵다는 뜻으로 송상현 장군님의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동네의 임진왜란 기억의 두 번째로는 동래읍성 임진왜란 역사관이 있습니다. 동래읍성 임진왜란 역사관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수안역을 공사하던 중 발견되었으며 지금까지 임진왜란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동래읍성 임진왜란 역사관에서는 해자를 볼 수 있는데 해자는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성의 주위를 파 경계를 삼은 구덩이입니다. 동래성 전투에 관한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부산의 한 지하철 공사장. 놀라운 발굴이 있었다. 2005년부터 3차례에 걸쳐 진행된 발굴. 발굴이 진행될수록 갑옷을 비롯한 무기류들이 쏟아져 나왔다. 더 충격적인 현장도 있었다. 바로 유골이었다. 수많은 유골이 각종 유물과 뒤엉킨 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발굴 현장은 부산의 동래성 앞.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즉, 유골이 발굴된 곳은 바로 해자였던 것이다. 이 동래성 해자 역시 발굴팀을 놀라게 했다. 동래성 해자의 존재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뜻밖의 발견된 해자. 바로 이곳에 엄청난 유물과 유골이 묻혀 있었던 것이다. 유물과 유골들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발굴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이곳이 해자였기 때문이다. (1592년 4월 13일) 마침내 일본군 선봉대가 부산 앞바다에 나타났다. 당시 일본군은 모두 16만 대군. 이들은 9개 부대로 편성, 조선과 중국 청벌에 나섰다. 당시 제1선봉대는 고니시 유키나가 휘하에 18,000여 명. 조선 침공의 선봉을 맡은 최정예의 일본군이었다. 이들은 부산에 상륙하자마자 바로 부산진성 공격에 나섰다. 조선은 전쟁에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일본군은 신무기, 조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부산진성은 곧 함락되고 말았다. 일본군은 여세를 몰아 곧장 동래성으로 진격했다. 당시 상황이 동래부 순절도에 잘 묘사돼 있다. 순절도는 17세기 화가 변박이 그린 후대의 그림이다. 일본군이 동래성 공격을 시도했다.
칼과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이 동래성을 겹겹이 포위했다. 동북쪽 성벽이 무너지면서 일본군은 동래성 안으로 물밀듯 쳐들어왔다. 조선인들의 저항은 처절했다. 백성들과 부녀자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와장을 던지며 저항했다. 이들의 항전 역시 기록으로 남아있다. 기와를 던지던 두 여인은 왜군과 함께 죽었다. 전투는 오래가지 않았다. 신무기 조총과 실전 경험까지 갖춘 일본군 앞에 조선의 민관군은 속수무책이었다. 당시 일본군과 함께 참전했던 포르투갈 선교사 프로이스가 남긴 기록. 조선군 전사자 약 5,000명, 일본군 전사자는 약 100명이라고 되어 있다. 동래성 해자에서 발견된 참혹한 유골들. 이들은 바로 치열했던 동래성 전투의 희생자들이었다. 치열했던 우리 문화재 지키는 사람이 주인이다. 감사합니다. 아참, 저와 함께 이제 거북손을 만들어 갑시다.